네, 이번에는 이제 제국주의의 관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 사이에 제국주의과 간의 경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과정은 이제 국제연맹, 제국주의자들의 조종기구죠. 국제연맹의 실패와 아, 반면에 이제 2차 대전에서 이후에 국제연합의 출범, 이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 양차 전사에서는 이제 미국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미국은 이제 멀로주의 선언이죠. 즉 중남미는 미국의 앞마당이니까 유럽은 중남미에 개입하지 말라.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로는 이제 중남미의 자율권을 존중하라 이 말인데 결국은 우리 앞마당에 들어오지 말라. 그래서 중남미를 독점을 하게 됩니다. 또한 미국은 이제 문호 개방 정책은 유럽이 이 중국을 침략해서 각종 이권을 얻을 때 중국이 유럽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미국에 대해서도 똑같이 동등하게 문호를 개방하라. 최혜국 대우라 그러죠. 최혜국 대우. 그래서 특혜 조치를 유럽에게만 주지 말고 미국에도 달라. 이게 문호 개방 정책이라 이렇게 말을 멋있게 만듭니다. 이를 통해서 태평양과 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유럽과 동등한 지분을 갖게 됩니다. 미국은 이제 남북전쟁이죠. 남북전쟁을 계기로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육군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1차 대전의 즈음에서는 가장 강력한 이제 해군력이죠. 해군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을 포함해서 어떤 유럽의 강대국보다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게 됩니다. 미국은 이제 이 시기에 걸쳐서 전 세계에 걸쳐서 자기가 원하면은 개입, 전 세계 곳곳에 전쟁에 개입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전쟁에 개입하지 않고 국내 문제에만 집중하는 고립 정책을 할 수 있는 이런 외교적 자유를 획득한 거죠. 미국의 기본적인 정책은 개입 정책, 개입하는 것과 개입하지 않는 고립 정책인데 이게 충돌되는 것 같지만 충돌되는 게 아닙니다. 이 원칙의 기본은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필요하면 개입하고 필요하면 고립되는 이러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제적으로 미국은 이 시기에, 즉 1차 대전 직전에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해서 과잉 생산이죠. 그래서 자신의 소비로서 다 충족하지 못할 뿐에 엄청난 생산력을 갖게 되는데요. 이러한 생산물을 팔 시장과 그 원료죠. 그 원료를 공급받을 지역, 그죠? 그러한 지역을 찾아야 됩니다. 식량 공급 기지는 이제 중남미로 이미 가졌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중남미는 미국의 앞마당이었지만 다른 지역, 인도, 중동, 극동 아프리카 등은 이제 이미 유럽의 식민지로 돼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진출하기 어렵다. 즉 유럽과 전쟁하지 않는 한 새로운 식민지가 없다는 거죠. 결국은 미국이 유럽의 식민지에 진출하려면 유럽의 식민지 지배 체제를 균열시켜야 됩니다. 이러한 균열시키는 논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대전에 참전한 윌슨 대통령은 이러한 미국의 고민을 해결하고자 과거에 이제 문호 개방주의, 유럽과 동등하게 대우해달라 이런 거죠. 이거를 한층 더 발전시켜서 민족 자결주의를 주장합니다. 민족 자결주의는 기본적으로 중남미 대륙에 대한 유럽의 개입을 차단한 멀로주의나 중국의 식민지화에 반대하고 유럽과 동일한 대우를 해달라. 그래서 명분으로는 이제 영토 보존과 자유무역을 주장한 이런 문호개방 정책과 똑같다. 민족자벌주의. 전부 다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미국이 힘이 약할 때는 고립정책, 미국이 힘이 강할 때는 개입정책 이런 거죠. 이러한 민족 자결주의는 결국은 식민지 지역에서 유럽의 지배권을 약화시키고 미국의 영향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민족 자결주의 내용은 유럽의 열강들이 이 새로운 식민지를 획득하는 것에 반대하고 기존의 식민지도 식민지 요구에 따라 독립시켜야 할 것을 주장했다.
유럽의 지배에 있는 식민지를 독립을 시켜야 미국이 다시 유럽의 그 빈 곳을 차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식민지에게 미국이 야, 니네 독립해. 우리가 독립을 지원해 줄게. 이러면서 유럽, 그죠? 유럽의 영향력을 축소시키고 마치 자신들이 식민지를 독립시킨 지원국인처럼 함으로써 독립된 식민지의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이것이 바로 이제 민족 자결주의입니다. 그런데 이런 민족 자결주의에 따르면 신생국, 민주주의 경험이 있는 신생국은 바로 공화국을 세울 문면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열강, 미국이죠. 미국의 후견 기간을 거쳐야 된다. 즉 신탁 기간을 거쳐야 된다. 그래서 미국은 이러한 신탁 기간 통치 동안에 신생국에게 유럽이 아니라 이제 미국식 공화주의와 자유무역 제도를 미국 체제를 한국의 전형적이죠. 미군정식이죠. 미군정이 실질적인 미국의 신탁 기간에도 이 미군정 시기에 미국식 체제, 미국식 대통령, 그죠? 미국식 정치 경제 체제를 이식해서 대한민국이 독립한 이후에도 체계적으로 미국에 종속되게끔 하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신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탁 통치는 소련이 주장한 게 아니라 미국이 주장한 거. 이러한 내용이 이제 1차 대전 이후에 윌슨 대통령, 그죠? 1차 대전은 2차 대전에서 전부 다 미국이 유럽을 구제해 줬습니다. 히틀러의 소나기에서 미국이 유럽을 프랑스와 그 영국 등을 이제 구제를 했죠. 그래서 전후 처리의 주도권을 가지는데 평화에 관한 14개항이죠. 그 주요 내용이 이제 아까 말한 민족 자결주의 그리고 독일이죠. 독일과 일본, 뭐 러시아 이런 나라와 달리 이제 공화주의, 민주주의, 그다음에 중립국. 중립국의 원리가 아주 듣기는 좋지만 이 말은 뭐냐면 특정 나라, 즉 유럽의 과거의 식민지 종주국이죠. 어, 유럽으로부터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식민지 모국으로부터의 주권을 보장. 그래야지만 미국이 식민지 모국을 제끼고 개입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항해 자유는 이제 미국이 다른 나라의 임금까지, 그죠? 다른 나라의 임금까지 항해를 할 수 있는 자유, 영해를 침범하지 않는 한 영해 근처까지 자유롭게 항해할 수 있는 이건 미국이죠. 미국이 전 세계에 진출할 수 있는 항로를 개척하는 이런 자유무역. 그래서 윌슨 대통령은 민족 자결주의를 토대로 해서 유럽 중심의 세계 질서를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를 재편하려. 그것이 바로 이제 국제연맹이다. 유럽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데 니네 혼자만 지배하지 말고 우리한테도 일정 부분을 달라. 그래서 유럽과 미국이 사이좋게 세계를 나눠먹자. 이게 이제 국제연맹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윌슨 대통령의 제안을 수용해서 베르사유 조약이 체결됐지만 정작 이제 미국의 상원은 이 윌슨 대통령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이 조약의 가입을 거부했습니다. 이미 그 당시에 윌슨은 병약해서 이러한 정책을 추진할 기력이 없었고 미국의 의회와 대통령은 이제 두 가지 점에서 다릅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전쟁을 일으켜야지만 그 대통령의 지위가 강화되죠. 대통령의 리더십에서 미국의 대통령 행정부는 주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고 전쟁을 일으키면 대통령의 권한이 강화되고 독자가 되기 때문에 미국의 의회는 통상적으로 보면은 전쟁죠. 해외에 개입하는 것을 반대하고 유권자의 뜻에 따라서 미국 국내 정치에 집중하는 걸 원합니다. 따라서 미국의 상원들이 바로 이제 국제연맹죠. 미국이 이 국제 정치에서 분담하는 거죠.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을 분담하는 이러한 것들을 거부했습니다. 미국은 이제 1차전에 패배한 독일 제국이죠. 그 당시는 아직 공화국이 아닙니다. 민족 자결과 내정 불간섭을 원칙으로 하는 14개조를 항복 조건으로 냈습니다. 독일의 민주주의, 독일의 중립국의 권리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을 하고 했다는 거죠.
과도한 이 보상금, 전쟁의 패배죠. 과도한 배상금 이런 것도 또 윌슨은 반대했습니다. 어쨌든 독일 제국의 황제는 전쟁에서 지게 되자 러시아식처럼 그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오히려 러시아와 반대로 독일 3인당에게 정권을 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 3인당은 어, 황제 세력과 연합하게 되면서 어, 러시아식 혁명을 피하고 혹은 이제 러시아식 혁명을 탄압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러한 항복 조건을 수용했는데 그런데 영국과 프랑스는 미국과 생각이 달랐죠. 영국과 프랑스는 독일로부터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오히려 독일에게 강력한, 가혹한 배상을 요구하게 됩니다. 1차 대전과 2차 대전에 있어서 미국은 자기 영토에 침해가 없었죠. 물론 미국의 군인이 사망했겠지만, 그래서 미국은 전쟁 중에 영국과 프랑스뿐만 아니라 개전 초기에 독일에 대해서 물품을 팔았고, 그 이후에도 이제 그 전쟁의 부채를 통해서 막 엄청난 이익을 받았지만, 영국과 프랑스는 이제 국토죠. 국토의 피해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독일에게 보상받고자 했다. 이게 이제 영국, 프랑스와 미국의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거죠. 다른 한편으로 이제 1차 대전에서 그 오스만 투르크죠. 오스만 투르크는 독일 편에 섰습니다. 오스만 투르크는 독일과 러시아 사이에 있었는데 독일과 러시아가 적대 관계였는데 러시아와 분쟁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독일 편에 서는 게 더 유리하다고 했는데 줄을 잘못 썼죠. 전쟁에 패배하는 음, 쪽에 줄을 선 겁니다. 그래서 전쟁 패배 이후에 오스만 투르크는 해체되는데 바로 이 해체의 명분이 이제 민족 자결주의라는 거죠. 그래서 오스만 투르크가 지배하고 있었던 그죠? 오스만이 지배하고 있었던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이라크 대부분의 식민지를 상실하고 현재 터키가 과거에 이제 오스만 제국이었다는 거. 당시의 중동은 페르시아, 이란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오스만 제국이었는데 1차 대전의 패배로 인해서 오스만 제국이 해체가 됩니다. 이미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유럽 열강들은 1차 대전 중에 오스만 제국을 해체해서 자신들의 식민지를 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획은 1차 대전 직후에 전후 문제를 다룬 세브르 조약에 의해서 오스만 제국을 해체하면서 실현됩니다. 먼저 독일이 이러한 베르사유 조약을 통해서 오스만 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이권을 박탈했죠. 독일하고 오스만하고 동맹 관계였고 독일이 전쟁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이권, 그죠? 이러한 이권은 영국이 받게 됩니다. 즉, 영국이 중동에 관한 영향권을 획득하게 된다. 1차 대전 이후에. 이런 1차 대전에 의해서 민족 자결주의에 의해서 기존의 그 유럽의 이러한 식민지들이 조정이 되게 됩니다. 어쨌든 상원에 의해서 거부된 윌슨의 구상이죠. 국제연맹은 2차 대전 직후 루즈벨트에 의해서 실현이 됩니다. 루즈벨트도 역시 윌슨과 비슷한 주장을 합니다. 신생 동국에 대한 신탁이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유엔 구상, 국제연합에 의해서 실현이 되고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가 독일과 오스만 제국이죠. 패전국에 적용되었죠. 2차 대전 직후에 루즈벨트의 신탁이죠. 일종의 민족 자결주의 유사한 거죠. 역시 같은 패전국인 일본과 독일의 식민지에도 적용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연합국이 점령한 식민지에도 적용됐다. 인도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 인도는 이제 영국의 식민지였죠. 미국이 영국과 프랑스에 대해서 니네 식민지를 포기하라. 독립을 보장하라. 왜? 그래야지만 자기들이 침투할 수 있기 때문에 영국에 대해서는 인도 등에 대해서 프랑스에 대해서는 이제 알제리나 베트남 등에서 그런 요구를 했다는 거죠.
루즈벨트는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갈 무렵에 세계 체제의 구상에 있어서 식민지에 대한 미국의 접근을 보장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식민지의 독립을 영국과 프랑스에게 요구했다. 영국의 가장 큰 식민지가 바로 인도인데, 바로 2차 대전에 있어서 영국이 미국의 지원을 받음으로써 인도를 미국의 요구에 따라 상실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로 됩니다. 인도인들은 미국에 대거 가서 거기서 인도의 독립을 위한, 그죠? 인도의 독립을 주장하는 정치단체들을 만들었고, 이들이 이제 그 유권자죠. 미국의 유권자이기 때문에 미국의 대통령과 의회에게 인도의 독립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미국에는 그 이민 국가죠. 그렇죠. 미국 이민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에 이민가 있는 이민자들은 모국이죠. 모국의 정치 문제를 가지고 미국 대통령과 의회에 압박을 두는데 바로 인도인들이 인도의 독립을 위해서 미국 정치권에 압박을 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차 대전 중에 버마와 가까운 일본이 점령한 버마와 가까운 인도 국경에 수천 명의 미군들이 주둔하면서 미국은 바로 이제 인도의 지정학적 문제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게 됩니다. 결국 루즈벨트는 처칠에게 인도를 독립시킬 것을 여러 차례 요구했고, 간디는 바로 이제 미국과 영국 사이에 이러한 그 긴장, 그죠? 갈등 이런 걸 통해서 미국의 루즈벨트에게 인도 독립을 위해서 미국이 개입해 달라고 청원했죠. 그래서 미국이 마치 인도를 어, 그 독립을 지원하는 척하면서 영국 대신에 인도에 개입을 하는 거죠. 지금 현재 마찬가지죠. 영국보다 미국이 인도에 대해서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영국이 인도의 독립운동을 탄압하자 오히려 루즈벨트가 다시 또 처칠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거거든요. 장제스 역시 장제스는 이제 일본의 침략에 따라서 중국이 식민지화 되고 있었는데 바로 이러한 제국주의에 반대했기 때문에 인도의 독립을 지원을 했습니다. 결국은 루즈벨트와 장제스, 그죠? 연합국의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이 4개국이 연합국인데 미국과 중국이 인도의 독립을 강하게 주장하게 됩니다. 1942년 한참 전쟁 중이죠. 처칠에게. 즉 미국이 필요했을 때 이 시기죠. 2차 대전에 인도에 임시정부를 수립해서 1년 안에 인도를 독립시키자고 제안했다. 결국은 미국의 요구죠. 미국의 요구, 인도의 독립운동에 굴복해서 인도가 독립하게 된다. 원래 인도라는 하나의 민족 국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도는 역사적으로 그냥 영국이 통치했던 지역이고 그 지역 안에 여러 개의 종교와 여러 개의 민족들이 있었는데 영국의 통치의 필요성에 따라서 그러한 다민족 영토를 인도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그래서 이 인도가 사실은 하나의 민족을 이룰 수 없는 복잡한 나라인 거죠. 결국은 영국으로부터 인도가 독립이 되면서 이러한 문제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영국은 이제 그 인도의 다민족, 다종교 사회를 지배하기 위해서 민족 간의 종교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그다음에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의 갈등을 부추기죠. 그래서 힌두교와 이슬람 종교의 갈등을 부추겨서 분리 지배 정책을 강화했고 또 힌두교에 대해서는 지배계급과 피지계급이죠. 카스트 제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국이 이 인도를 분리시키면서 독립운동을 방해해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인도가 독립이 되고 나서 이러한 다민족, 다종교의 문제점이 결국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인도의 대부분이 힌두교였기 때문에 이슬람이 주가 되는 파키스탄이 인도에서 독립하게 되고요. 또 파키스탄에서도 벵골어를 사용하는 동파키스탄이죠. 역시 동파키스탄이 독립이 되게 됩니다.
방글라데시로 독립이 확정이 되고요. 또한 이제 그 불교, 그죠? 불교계인 주민들이 다수인 실로는 스리랑카로 독립하게 되면서 인도가 이제 그 민족별로, 종교별로 쪼개지는 그러한 게 됩니다.